안녕하십니까. 에미오토 발표를 맡은 한정현, 오현석입니다. 네, 저희 팀이 먼저 발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손 드신 분들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 검은색 옷 입은 분. 혹시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서 자동차가 무리하게 바꾸거나 예. 결국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뒤에 있는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90.3%, 이 90.3%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앞으로 이 90.3%의 교통사고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입니다.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실 겁니다. 상단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자동차 내부의 모습입니다. 하단의 사진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상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목적지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동차들이 각자의 목적지에 맞게 서로 피해가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곁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 자료는 미국 도로교통공사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현재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희는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화된 4단계, 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3가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EB,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차량이 스스로 정차하는 기능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차량이 스스로 멈추는 것을 보셨나요?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LKAS, 차선 유지 보조 장치입니다. 차량이 차선을 따라가며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정말 쉽죠? 마지막으로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나 본데 삼계탕은 제 돈으로 사 먹... 아니 이 기능을 보려 핸드폰 뺐는데 쓰라고 내가 잊혀서인 줄 아십니까? 네, 한중현 씨, 이 영상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김지현 씨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맞죠, 김지현 씨 너무 이쁘죠. 저도 이 영상 수십 번이나 돌려보면서 김지현 씨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영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보면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장면 중에 하나는 버튼을 누르니까 갑자기 운전대가 스스로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레이더 센서가 앞차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스스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율주행의 과정을 3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인지는 눈, 판단은 뇌, 제어는 다리. 차량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3가지 기술과 그리고 자율주행 과정이 적용된 것이 아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의 GPS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3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를 달리는 중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하면서 AEB,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LKAS,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사용되며 전체적으로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사용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여러 회사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할까요? 네,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 뒤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의 해킹. 두 번째, 복잡한 상황. 세 번째, 주행 중 오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점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 S 모델입니다. 앞에서 오연석 씨가 말씀하셨듯이 AKS 차선 유지 장치를 사용해서 흰색 차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맞은편에 흰색 트레일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차량은 흰색 트레일러를 차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시범 운행은 시범이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중국의 킨 보안연구소에서 앞서 보셨던 테슬라 S 모델 차량을 똑같이 해킹한 사례입니다. 먼저 차량을 악성 와이파이에 접속시킨 다음 해킹을 하여 급정지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이 차량이 도로 운행 중에 해킹을 하여 급정지를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물론 보안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달봐서 실험을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일반 차량이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율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말고도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인식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코트 입으신 안경 끼신 분? 네, 갈색 코트. 네,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몇 년 뒤에 상용화될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도로 상황은 자율주행 자동차 차선과 수동주행 자동차 차선으로 나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V2X 통신 기술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의 주체가 사람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운전자의 피로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처럼 도표에 보셨듯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90.3%의 교통사고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와 안정성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지금 많은 차량에는 이미 자율주행 기능이 부착되어 있고 앞으로는 핸들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정현 씨, 만약 핸들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면 사용하실 겁니까? 저한테 돈 많이 뜨면 바로 살 겁니다. 네, 저도 돈 많이 쓰면 바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미래는 누가 결정할지는 알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말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뒤에 보시는 도로와 같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차선이 될지 아니면 수동 차선과 자율주행 차선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수동 차선만 있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은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